네. 자, 2교시 B형, B유형 합시다. 1번. 응급 이송 환자 사고 기록지에서 기억의 경우 경추 손상이 의심될 때이죠. 기도 유지 방법하고 니은의 방법을 순서대로 쓰시오. 경추 손상이 의심됐을 때는 항상 조 트러스트, 예, 턱 밀어 올리기, 하악 견인법. 이거 말고는 답이 아니에요. 뭐 머리를 당겨서 고정한다 뭐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기도 유지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명하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니은을 이용해서 환자를 옮긴다. 통나무 굴리기법. 저는 더 어렵게 문제를 냈었는데 통나무 굴리기법을 해야 되는 이유까지 여기에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에 출제한 이유는 그대로 이 통나무 굴리기법 수문사에 요게 저번 책에는 강조되지 않았는데 요번 이렇게 개정된 책에 강조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강조라기보다 저번에 없었던 게 들어와 있는 거죠. 아, 이게 방법을 명명하라 그러면 이것도 틀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출제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와서 다행인 거죠. 웃겼어요. 네, 이거 나와가지고. 아, 뭐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네, 통나무 굴리기법. 그래서 2분의 2점을 거의 다 맞으셨어요. 그 다음에 2번. 그래도 1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분들이 그래도 40% 정도 되시거든요. 네, 그래도 통나무 굴리기법도 못 쓴 분들도 계시고 화학연인법을 못 쓴 분들도 계신데 2번 같은 경우는 단 한 사람도 못 쓴 사람 본 적이 없어요. 2번은 전원이 만점이야. 어쨌든 제가 본 바로는. 야, 그래서 뭐 이건 뭐 변별력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2분의 2점이고. 그 다음에 3번. 야, 이거 3번을 다 쓰신 분들이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3번에 만점 받은 분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그 집을 청소해 줘야 될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 다 맞았어요? 이걸 너무 묻고 싶은 건데. 3번 같은 경우는 4분의 2점 정도면 아주 훌륭하신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은 4분의 1점? 네, 그렇게 맞으셨어요. 0점도 많지는 않아요. 직원의 대학. 올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4분의 2점이지, 그래. 인지 지원 등급. 제가 문제 내고 해설에 있었던 거, 등급 마지막에 있었던 거 출제가 되고, 특별 현금 급여는 그대로 출제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맞추셔야 됐던 내용이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나온다 했었습니다. 근데 등급으로 판정을 하고 제가 급여만 하고 있다라고 했고 1등급에서 5등급 하고 그리고 기억 등급 1, 5등급 밑에 인지 지원 등급이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제가 낸 문제하고 똑같이 시설급여하고 또 이게 현금 급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현물급여, 현금급여. 예, 그 중에 이제 재가 급여하고 시설 급여가 있다 했었고 현금 급여가 있죠. 행정직원. 그럼 할머니도 시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이용 가능한데 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디귿 리을이 있어요. 주 수발자인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와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를 각각 해서 그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서술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법령과 똑같은 표현이 아니어도 그죠? 똑같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수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시설 입소가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도 점수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뭐 4분의 2점 정도는 꽤 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4분의 2점은 받아야 되는 내용이었다.
자꾸 법령을 내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법령을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지조를 지켜나갑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하다가 다른 거 중요한 거 다 놓쳐요. 자, 4번. 자, 이런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퐁당퐁당이라 생각하면 돼. 지역이 일반화되면 여성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여성이 일반화되면 지역이 일반화되질 못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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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이 일반화되면 성인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성인이 일반화되지 않은 게 나오면 아동이 일반화된 게 나온다든지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정신이 이상했어, 올해는 아동이 이상했어, 올해는 뭐 여성이 이상했어, 뭐 그렇게 뺑글뺑글 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뭐 범위를 넓혀가지고서 어머 이거 자궁 탈출증, 자궁 내번증 뭐 싹 다 공부를 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다음번에 싹 다 공부를 여성만 했는데 에? 또 아동에서 막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고, 이게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벌써 내년에 어떻게 나오겠다 구상이 돼요. 나는 벌써 구상이 됐어. 아, 내년에는 이렇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에 수업 준비를 하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 아, 내년은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게, 그래서 이론 강의부터 아예 세팅을 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내년은 또 달라질 겁니다. 올해 이렇게 나왔으면 내년은 분명히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원래 이렇게 나와서 또 여성을 더 많이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뭐 다음에 여성을 뭐 전부 다 파야지 이런 내용은 아니죠. 이건 버려야지. 뭐 어떡해. 유착대반, 자궁내번증, 그리고 또 이 터부탈린. 뭐 천식 이완인데, 그죠? 천식약인데 터부탈린이 웬 말인가? 아는 건 옥시토신이야. 옥시토신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예? 예. 아니 지금 이게 지금 태반 박리 전 제대를 잡아당긴다라고 해가지고서 태반의 용수 박리 해서 뭐 태반 만출 시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아를 못 나오게 할 거래, 옥시토신으로. 상황을 파악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냥 옥시토신에 그냥 양리 작용만 쓴 거예요. 태아를 못 나오게 할 거래. 막 이렇게 답을 쓰지를 않나. 아, 정말. 그래서 아는 건 옥시토신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뭐 이런 답이어서 4번은 그닥 그렇게 변별력은 없었다고 봐요. 그래서 4번에서 그래도 유착태반이나 자궁내번증, 그 터부탈린의 역할, 그리고 옥시토신의 역할들을 잘 적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분도 청소해드리러 가야 돼, 내가. 그래서 태반 이상입니다. 1번. 태반 이상의 자궁벽 침범 정도에 따라서 감입태반, 첨입태반, 그리고 하나 더 유착태반, 육모가 자궁근층에 유착된 거. 그리고 이 태반 박리 전 제대를 잡아당기면서 과다하게 자궁 저부를 압박하는 경우에 질내가 꽉 차면서 통증과 출혈과 시학이 올 수 있다. 이게 자궁이 뒤집혀서 나온 자궁 내번증이라고. 그래서 터부탈린을 주는 이유는 근이완이죠. 평활근이완을 시켜가지고 나온 거를 물렁물렁하게 이완시켜가지고서 집어넣으려고. 예. 딱딱하면 못 넣으니까 이완을 시켜가지고 복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복이시킨다라는 게 터부탈린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옥시토신은 이제 복원, 이게 쑥 나온 거를 쑥 집어 넣었어요.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쑥 넣어놓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단단하게 해야지. 그죠? 나왔을 때는 물렁물렁하게 해서 넣고 들어가면 딱딱하게 만들어서, 예, 출혈도 방지하지만 출혈 방지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자궁 내번증을 예방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다시 자궁 내번이 되지 않게. 자궁 복원 후의 지혈 효과, 제 위치에서 이 자궁 복원 내번증을 예방한다라는 효과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리을이라 할지라도 만점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디귿에서 뭐 이완된다라고 쓰신 분들이 가끔 있었고, 그래서 부분 점수 정도 예상합니다. 유착대반 자궁내번증은 뭐 제대로 썼으면 1점씩이지만 쓰신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4분의 빵점 많습니다. 많아요. 별로 그렇게 변별력 없어요. 자, 5번. 카페인 나온다 했잖아. 그죠? 카페인하고 술하고 알코올하고 이번에 나올 차례였는데 알코올은 안 나왔고 카페인 나왔어요. 알코올은 조만간에 또 나올 겁니다. 자, 정신건강 물질 중독 장애에서 기억, 알칼리성이고 크산틴 유도체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자, 중추신경계의 각성제라는 거에서 아하 왔을 것 같고요. 커피, 콜라, 초콜릿 여기까지. 예, 카페인이죠. 카페인이고요. 그리고 작용은 아데노신 수용체에 대한 기량작용을 하면서 심박수와 혈압 소변량의 변화가 온다라고 했으니 단연 혈압이 상승하고, 예, 아니 소변량이 감소한다는 사람은 뭐였을까? 예? 커피만 자기 카페인이라고 썼는데 왜 소변량이 감소한다고 썼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고. 카페인이라고 써놓고 카페인 먹고 소변 안 보나? 물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걸 그대로 쓰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 문제는 그냥 주겠다라는 게 니은에 해당하는 생리적 반응의 결과를 서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리적인 반응의 결과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저 그냥 혈압이 상승했다 또는 소변량이 늘었다 이것만 써도 맞는 거예요. 그 과정을 쓰지 않아도.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결과니까. 괄호 안에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세요. 이건 제가 엄청 강조한 내용이죠. 네, 나올 거라고 강조한 거였어요. 근데 중독으로 쓰셨거나 의존으로 쓰신 분들은 좀 아쉽죠. 자, 물질의 혈액 내 농도 감소에 따라서 농도 감소인데 왜 중독이었을까? 감소에 따라 생리적, 정신적인 증상으로 물질을 다시 사용하게 하는 원인이다. 라는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금단 증상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서술형이잖아요. 금단 증상을 서술하세요 라고 거꾸로 물어봐도 충분히 써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답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 변별력이 4분의 4점이어야 변별력이 있는 거죠. 이 문제는 대부분 4분의 4 내지 4분의 3 그러니까 합격선에서는 그렇게 맞으셨습니다. 다음 6번. 자, 연수 교육 자료. 급성 위장염을 증상으로 하는 건강 문제. 야, 식중독은 올해는 건너뛸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강조를 안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던 거죠. 눈에 띄게. 예. 감염형의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있고요. 살모넬라는 유류죠. 장염 비브리오가 해산물이고 독소형의 황색 포도상 구균, 웰치균. 독소형의 황색 포도상 구균 아니면 이거잖아요. 뭐예요? 보툴리즘. 그것만으로도 맞출 텐데 독소를 만든 압보가 파괴되지 않은 소시지 육류 통조림이라고 해서 통조림 주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부분은 다 보툴리누스 균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잘 쓰셨어요. 보툴리누스 식중독, 보툴리누스 균. 자, 니은에 들어갈 말. 노로바이러스. 요즘에 이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분변을 통해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한 여기에 오염된 물과 음식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변과 음식물이라고 쓴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렇게 두 개를 쓰신 분은 점수 못 받을 것 같고요. 분변이라고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 분변 좋고 설사 뭐 다 좋아요.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명확해야 1점, 5월 제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표 2를 활용을 해서 상대 위험도의 산출을 쓰고 그 의미를 써라.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값을 쓰고 의미까지 써야 된다라고 했죠. 자, 이 의미에서
값은 비폭로 중에 폭로 발생률이니까 비폭로 48분의 10분의 폭로 50분의 40. 네, 이렇게 하면 3.8406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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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 4 떼고 3.8. 자, 그래서 항상 계산이 자신이 없으면 공식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부분 점수 줘요. 그래서 항상 산출 공식을 쓰라고 제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군이 오염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한 군에 비해서 3.8배 식중독이 많았다. 여기까지만 쓰셨으면 의미의 부분 점수 1점 다 못 받고 부분 점수만 받아야지. 3.8배 그게 그래서인 거예요. 분석 역학이잖아요. 분석 역학에서 뭐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요인이냐 아니냐 이거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이게 요인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그래서 3.8배 0.5점이고요. 상대 위험비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식중독의 요인이다 또는 오염된 식품군이 식중독의 원인이다. 예? 오염된 식품군을 먹어서 식중독에 걸렸다. 뭐 이런 그런 이제 결과를 써주셔야지 온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변별력은 오직 그 의미로서 구분이 되지 않았을까. 0.5점을 더 받냐 덜 받냐 이거예요. 계산까지 틀렸다 이러면 한참 밀려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거 할 때 언제나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의 의미를 꼭 표현하시라 그랬습니다. 역학은 되게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의미 잘 쓰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기특하게도. 자, 6번 4분의 4점 기대하고 7번. 자, 이거 나온다고 그랬죠. C2. D1, D2, C1, C2. C1보다는 C2가 더. 그죠? D1보다는 D2가 더. 뭐 이렇게 또 강조했던 것 같아요. 건강 진단 결과 C2를 받았다고 해요. 무슨 의미인가요? 네, C2는 일반 질병이죠. 네, 일반 질병에서 관찰,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자. 그리고 기억의 주기를 제시하라. 허리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으니까 그저 일반 건강 진단 1년에 1회 한 번이겠죠. 1년에 1회. 제일 쉬운 문제를 물어봐서 이것도 뭐 무난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 니은의 의미. 그 다음에 남동생이 일하는 자업장은 규모가 작아서 사후 관리를 받는 게 어렵다. 그러면 D급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 건강센터 등을 통해서 전문 건강 상담, 다양한 직업 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건 상시 근로자 50인 기준이어서 요건 많이 틀리셨어요. 근데 50인이라고 썼냐 썼지 않냐 변별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그냥 주는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못 쓰셨더라고요. 신체 선열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뭐 요추 건강을 위해서 가지는 자세,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회전 동작은 금합니다. 물건을 옮길 때 무릎 관절의 힘보다 허리 관절의 힘을 이용해야 해요. 물건을 옮길 때 허리 관절보다는 무릎 관절을 이용을 해야 돼요. 그냥 단지 그건데, 그죠? 무릎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 그거였는데, 예. 아니면 이제 무릎을 다 굽혀서 뭐 허리 힘과 무릎의 힘을 같이 뭐 이렇게라도 아주 단순한 점수 주는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글짓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요게 4분의 4점이어야 경쟁력이 있고요. 최소 4분의 3점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자, 8번. 뭐 여성입니다. 김땡땡 씨. 과거력 우측 난소에 낭종이 있어요.
자연유산을 했고 자연유산 한 번 했고 36주에 여자 1명을 질식분만해서 현재 3세다. 그래서 정상 아이도 있고 자연유산도 했고 임신 38주 체중 67kg 혈압은 정상 이슬은 없고 네 무자극 검사 양수지수가 3cm 산가력을 쓰세요. 네 자리 숫자 체계죠. 그러면 이제 만삭분만은 없었죠. 조산 하나, 유산 하나, 생존아 1명. 그러니까 0, 1, 1, 1. 순서가 기억이 안 나서 10, 11, 뭐 1110 뭐 다양하게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0, 111 제일 많이 맞추셨고요. 기억에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요소 2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무자극 검사에 대한 뭐 절차를 써라. 저 같으면 그렇게 출제를 했을 것 같은. 전 그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절차가 아니라 이제 뭐 어떤 요소냐라고 물었으니까 태동과 태아, 심음 요 2가지면 되는 거죠. 태아의 건강 상태잖아요. 그래서 자궁 수축까지는 빠진 거고 태아 건강 상태를 위해서 태동과 태아 심음. 그래서 태동이 느껴졌을 때 버튼을 누르는 거. 그러면 이제 심박동이 상승에 있냐 했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겠죠. 그래서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NST는 정말 다양하게 질문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제일 쉬운 방법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태동 1점, 태아심음 1점. 무려 점수도 1점씩. 니은의 의미를 해석해라. 양수지수가 3cm. 양수과다 또는 양수과소는 원래 꼭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수지수는 5에서 24 또는 5에서 20cm 정도 이렇게 정상적인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5cm 미만이었을 때 양수 과소증이다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또는 양수 과소증이었을 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염색체 이상 그게 아니고 양수 과소증이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여서 별 문제가 없었죠. 의미를 해석해서 서술해라. 예. 5cm 미만이므로 양수 과소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ST에 대한 거 한번 보시고 정상 반응이면 태아 심음이 기준선보다 15박동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가 정상이다. 그리고 넌 리액티브 무반응이었을 때 건강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양수 가소증 이것도 역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4분의 4점 받을 수 있는 거였고 4분의 2점 이상은 되었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9번 신부전 포타슘 그대로 나왔죠? 네, 여러 번 강조한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심지어 시험도 쳤어. 자, 전해질 불균형 급성 신부전이고 다리에 쥐가 나고 속이 메스껍다. 요거는 이게 저릿저릿한 건 포타슘 불균형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지면 부정맥과 심정지까지. 그러므로 이 전해질의 불균형은 고 칼륨 혈증. 요건 거의가 맞추셨고요. 그래서 인슐린을 맞았어요. 그러면 인슐린의 무슨 작용? 분명히 나온다 그랬어. 그죠? 네, 인슐린 주고 인슐린을 주는 이유 쓰고. 자, 인슐린이 그리고 또 양리 우리 특강할 때도 조교쌤이 해줬잖아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 자극한 거. 이거 자극을 하면서 포타슘을 포타슘은 세포 내로 들어가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NAK 펌프를 자극하면 포타슘은 세포 내로, 소디움은 세포 밖으로. 그죠?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칼륨을 혈청에서 세포 내로 유입시켜 줌으로써 혈중 포타슘의 감소를 시켜준다라고 해서 세포 내로 이동을 시켜준다라는 정도만 들어가면 점수 1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주요 목적. 자, 혈액투석을 하는데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는 것과 디귿입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노폐물 제거죠. 노폐물 제거지.
요소 제거라고 쓰신 분도 계셨는데 물론 요소 중요하지만 노폐물 제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질소 노폐물 뭐 여러 등등등 노폐물 제거. 그래서 요소 제거는 부분 점수만 받지 않을까요? 아주 조금.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목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물 빼야지. 수분 제거죠. 수분 제거. 이렇게 이것 또한 4분의 4점 받으셔야 됩니다. 4분의 4점이어야죠. 자, 10번. 사실 강조한 게 많이 나왔는데, 그죠? 그렇지 않나? 이게 나올 거야 한 것들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국 네 번째 이거는 답방점이긴 또 의미가 없고, 나올 거야 한 거 잘 맞으면 이번엔 정말 잘 볼 수 있었는데. 10번. 담임교사, 요즘 학생들이 컴퓨터,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눈 건강이 중요해요. 네. 한쪽 눈을 가리고 가까운 곳, 먼 곳을 물체를 바라볼 때 다른 쪽 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검사를 합니다. 차폐 검사죠? 너무 쉬웠는데 가림 검사잖아. 차폐. 근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안 가림 검사라고 썼다? 네? 너무 안타깝죠? 그냥 그렇게 차폐니까 안 가림. 가림 안 가림. 정말 아마 실수하셨던 것 같은데 안타까운 답이었어요. 그리고 가리지 않은 쪽 눈의 움직임의 정상 소견은 움직임이 없다. 고정되어 있다. 그죠? 또는 물체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 뭐 이런 답이면 되겠죠? 각각 0.5, 0.5. 검사명하고 0.5. 가리지 않은 눈의 움직임 0.5점. 자, 니은에 들어갈 반사의 명칭. 자, 이걸 제가 언뜻 봐서 여러분들 시험 보고 막 올라왔을 때 봤을 때는 대강반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검안경의 불빛을 동공에 비췄다. 이것만 봤거든요. 근데 앞에서부터 다시 확인을 해보니 안저검사라고 하는 눈의 내부 구조를 본다 이거잖아요. 눈의 내부. 그래서 깜깜한 방에 검안경을 비췄다. 이거는 동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구의 내부를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비춰가지고 그 안에 내부 적반사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대강반사를 확인을 하려고 했다면은 깜깜한 방이 아니겠죠. 예, 밝은 방에서 이렇게 비췄다가 갑자기 불빛을 비췄을 때 동공이 축소되거나 하는 걸 봤을 텐데 그게 아니라 눈의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 검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적반사. 제가 적반사도 출제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적반사 형태를 물었었는데 그것도 출제가 되었어요. 적반사는 꼭 나올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스넬린 차트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스넬린 차트의 의미를 분모와 분자의 수치를 포함해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수치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의미도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첫 번째 문제에서 차폐 검사 1점, 가리지 않은 눈의 움직임의 소견 1점 이렇게 채점을 할 거인지 디귿에 있어서 분모 분자의 수치의 의미가 1점 또 의미의 1점 이렇게 채점을 할 건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차폐 검사 1점 그리고 가리지 않은 눈의 형태 1점 이게 더 지배적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 1점씩 주고 그 다음에 10표를 보는 거는 40분의 20 분모가 정상 40피트 분자가 대상자 20피트 요거 표현해야 되겠죠. 미터라고 쓰신 분 꽝이 돼버렸지. 본인이 쓰고도 40cm 쓴 사람도 있어. 무슨 시력 검사를 40cm에서 하고 40m에서 하겠어요. 그런 실수가 나온다? 답을 쓸 때는 멀쩡한 사람이 미터 쓰고 cm 쓰고 이렇게. 자, 어쨌든 정상이 보는 거리와 대상자가 보는 거리. 그러므로 정상 거리보다 2분의 1이니까 0.5라는 거에 의미가 있다. 즉 시력이 나쁘다라는 거에
예, 0.5라는 걸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죠. 0.5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게 위에다가 2점을 줘야 될지 마지막 디귿에다가 2점을 줘야 될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예, 어떻게 점수가 배점이 될까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분모와 분자의 수치 여기에 1점, 의미 1점 이러면 사실은 맞아요. 0.5라는 거에 0점 시력이 0.5다. 여기에 0.5 그리고 또 시력이 나쁘다. 에? 라는 것에 0.5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그럼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 답을 채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대략 뭐 예를 들어서 대략 뭐 한 48점에서 50점이다 또는 58점에서 6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어느 쪽에다가 점수를 줄까? 그래도 명확하게 첫 번째 문제에서 검사명과 가리지 않은 쪽 눈의 움직임 소견을 쓰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점 1점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낫죠? 점수가? 시력이 나쁘다? 이거 꼭 표현되어야 돼요. 그냥 40분의 20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그게 그죠? 시력이 나쁘다. 또는 시력이 0.5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지. 마무리하셔야죠. 자, 벌써 마지막이에요. 자, 11번. 알츠하이머 꼭 나온다 했는데 선망도 나오고 근데 왜 아리셉트가 안 나오고 메만틴 잘 쓰지 않는 약물이 나왔을까? 아주 중증의 알츠하이머가 나왔어요. 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도네페지를 드시고 계셨고 메만틴이라는 약을 먹었다. 부작용이 있다. 알츠하이머와 함께 갑자기 의식의 변화가 심하고 과다한 행동, 환각, 초조함을 보이면서 시간, 장소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증상. 요건 똑같죠? 요 표현은 똑같이 선망. 마지막 모의고사 문제하고 똑같아서 요건 잘 맞추셨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파국 반응이나 일몰 증후군. 요건 강론서에서도 그 정의가 잘 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정신간호학 책을 6개 정도 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 답에서는 잘 표현이 되셨어요. 파국 반응이라 한다면 자, 먼저 하나부터 기억부터. 기억의 양리작용. 메만틴이라는 약물의 양리작용은 글루타메이트의 수용체 중에 NMDA 수용체의 기량제, 즉 글루타메이트의 분비를 억제하는 거죠. 이 글루탐산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농도가 높으면 흥분 독성을 일으킨다라는 그래서 신경 퇴행이 일어나는 물질이죠. 그래서 글루탐산을 억제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개선시킨다라는 의미인데 양리작용에서 NMDA 기량제다, 수용체 기량제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0.5점 정도는 충분히 0.5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답을 잘 못 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중을 조금 더 줘서 점수를 주지 않을까. 0.5 이상이고 그리고 인지 기능을 개선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더 좋고 그리고 글루탐산을 억제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주신 분들도 꽤 계셨어요. 그래서 점수가 아무래도 그 NMDA 기량제라고 쓰기만 한다면 0.5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니은의 명칭 선망 이건 명확해야 되고 1점이고요. 파국 반응이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의미로서 판단을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파국 반응은 이게 너무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때요? 정서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늘 불안하고 자꾸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에서 조그만한 자극에도 막 분노가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자극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자극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그런 의미로 채점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사소한 소리만 나도 너무 화를 내고 흥분하고, 그러니까 분노지. 예. 그래서 모든 자극에 대해서, 그리고 식사하세요 이 말을 들어도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자극에 대해서 자극에 대한 부정적인 분노 폭발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의 변화나 사소한 자극이었을 때 감정의 파국이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분노 폭발이다.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이다. 언어적인 공격이다. 뭐 욕하고 때리고 발로 차고 깨물고 이런 격렬한 행동이 갑자기 어떨 때? 자극할 때. 그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극에 의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점수를 줄 때 그냥 갑자기 분노 폭발이다. 자극에 의한 분노 폭발이다. 이렇게 자극이 왔고 갑자기 분노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야 1점. 자, 그래서 이런 파국 반응이 나타날 때 대처는 감정을 인정해주면 감정이 누그러진대요. 어머, 진짜 화가 났겠구나. 이렇게. 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화를 내네? 이게 아니고. 그 다음, 리을, 일몰증후군. 밤만 되면 극단적인 불안정감. 예,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낮에 평안히 지나다가도 안절부절 못하고 난폭해지고 또는 이 불안감 때문에 마구 돌아다니는 배회가 생긴다든가 극도로 흥분을 한다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몰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배고프지 않게 배변 욕구가 잘 해소가 되게 너무 어둡지 않게 이런 것들을 배려해주게 되면 감정이 좀 나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몰증후 파국 반응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11번 문제는 4분의 2점 정도 4분의 2점 정도 하면 합격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네. 항상 이렇게 해설을 하고 나면 어머 이거 쓸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쉬움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문제를 막상 봤을 때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경험들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요. 익숙하게 만들어 놓는 거. 자꾸 보시면서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거 조직이 하나 빠졌네 뭐 이런 거. 뭐 그냥 쓱쓱쓱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처음 보는 내용. 이런 건 누구나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한 10개는 있을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딱 그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다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58점에서 60점 사이는 돼야 되겠더라고요. A급을 다 맞췄을 때. 근데 A급들에서 실수가 좀 나왔다라고 하면 47점에서 50점 사이는 나왔어야 됐고 그리고 더 이제 최저선 있잖아요. 자, A급, B급, C급 중에서 C급은 유난히 이번에 빵점이 많았어요. 0점이 많았어. 그래서 올해 문제에서 변별력은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이 C급에서의 변별력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B급 정도는 딱 4분의 2점 정도 대부분 다 맞을 만한 정도 있잖아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 정도는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변별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없었고 역시 A급에서 좀 더 세밀하게 쓰느냐 쓰지 않느냐. 여기서 아까 막 정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각 통제다. 지각 통제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의가 0.5점이냐 아니면 1점이냐 이런 문제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암모니아 똑같이 간성 혼수다 해서 네오마이신이라고 네오마이신인데 누구는 세균의 사멸 뭐 이렇게만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어이가 없죠. 이거 이제 0.5점 이렇게만
마무리한 케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균 사멸을 왜 하는데 심지어 문제까지 다 풀어보고 제가 모의고사 때도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셔야 된다. 에? 관장하려고 암모니아 줄이려고 그게 끝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암모니아를 줄이는 이유는 신경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까지 마무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무리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런 게 나오면 변별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저 네오마이신을 보고 기쁜 나머지 사멸만 쓰고 세균 때려 부시는 거 막 이것만 쓰고 마무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0.5. 또 뭐 있어요? 시력 문제. 시력 문제. 시력의 40분의 20 이 의미만 쓰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40피트에서 정상 40피트에서 20피트만 보고 있다. 요것만 해서 그냥 그대로를 표현한 것뿐인 거지. 의미를 쓰지는 않은 거죠. 이 의미가 뭐예요? 0.5 즉 시력이 나쁘다. 여기까지 해야지 되는 거지. 이거 0.5 이거 0.5 안 그래요? 또 해볼까? 이런 걸 또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서 이 A급에서요. 이거를 0.5, 0.5, 0.5, 0.5, 0.5, 0.5, 0.5, 0.5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8개 정도?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눈앞에서 몇 점이 차이가 나는 거야? 4점. 그러니까 본인은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채점을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맞았는데, 네오마이신? 쫙? 근데 이제 뭐 보면은 틀린 걸, 만점은 아닌 걸. 그래서 4점에서 10개 정도니까 5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4, 5점 정도가 이런 문제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A급에서 마무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변별력을 이런 것에서 두는 거예요. B급, B급의 그 A급에 뭐 절대 틀리지 않는 거 있잖아요. 명명하는 거. 퇴행이라든가, 거부증이라든가 이런 거 틀리면 이거는 공부를 안 한 거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맞았다라는 상황에서 다 잘 썼는데 마무리를 놓쳐가지고서 요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4, 5점 차이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변별력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맞출 수 있는 것 정도를 맞췄고 틀릴 만한 거가 아니라 누가 완성을 했냐 완벽하게 완성을 못했냐 여기에서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당락이 결정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래서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점수대가 작년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작년과 비슷하다는 거는 지금 교육학이 한 2점 내려갔잖아요. 2점 내려갔지만 전공이 한 2점 올라갈 것 같아. 컷라인이. 그래서 작년과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컷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작년만큼은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도 부산 잘했더라고요. 부산 광주 좀 세죠. 이런 곳에서도 여전히 강세들이 많아서 여기도 커트라인이 작년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는 뭐 나머지 지방 전남 그죠? 또 강원 뭐 이런 지역들의 커트는 여기 지역보다 거진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5점은 충분히 차이가 날 것 같고 심하면 10점도 차이가 날 수 있겠다. 지역차 편차가 제가 채점한 거에서는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또 모르지. 어쨌든 지역 편차가 올해도 많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 준비 네가 뭐 지방이다라고 한다면은 작년에도 39점 전공 39점이 합격을 해서
너무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뭐 내가 안 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최저 지방 지역에서는 마이너스를 다 이런 것들을 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서 예상을 해보니까 A급에서 최저 43점 뭐 정도 43 이 정도에서는 합격을 충분히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나 서울이나 인천은 조금 내려갈 거고 경기다 이러면은 커트가 운이 좋으면 48점 7점 아니고 그냥 이대로의 실력으로 그냥 가게 된다면 50점 전후에서 끊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종, 대전, 그 다음에 울산, 대구 이러면은 50점에서 좀 내려와서 45점에서 50점 사이 정도에서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그 서울 경기다 했는데 50점 초반대다. 50에서 55점 사이다. 미친 듯이 2차 연습을 하셔야 돼. 거기에 엄청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2차 연습을 많이 열심히 하셔서 2차에 마무리를 잘 하시고 무난하게 2차에 통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전남에서 60점임 65점도 나왔어요. 그런 분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분들은 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면접도 대충 해도 될 것 같아.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봤으면. 그래서 편차가 크다라는 거를 분명히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알 수 없어요. 또 알 수 없어요. 컷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점수대가 몰려 있느냐. 남들보다 내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컷라인은 진짜 운이거든요. 네. 커트는 어디서 잘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45점 전후가 된다면 준비를 잘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45점 전후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두시라라는 거고 60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좀 안심구역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야, 70.5가 나왔어. 70.5. 근데 잘 쓰셨더라고. 좀 공개 뭐 그냥 모의고사였으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답안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여러분이 잘 봤어요. 야 이거 못 썼으면 어떡하지? 여기까지 써야 되는데 근데 훈련이 좀 돼 있어서 그런지 그 뭐 역학에서 그거 있잖아요. 오염된 식품군? 예. 오염식품이 요인이다. 이거 있죠. 이거 안 썼으면 0.5점 날아가는데 생각했는데 그 의미에서 요인이다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보셨고 그 정도면 합격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 2차에 좀 매진해가지고 잘해봅시다. 2차에서 뒤집기 가능하다 1번 불가능하다 2번 에? 가능하게 해야지. 2차는 더 잔인해요 여러분. 2차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2차 진짜 잔인하거든요. 2차는 그러나 연습하시면 돼요. 기준이 있어요. 2차는 딱 기준이 있어서 그 모의 연습할 때 여러분들 한 달이잖아요. 제가 모의 그 면접을 1월 달에 예정을 잡아놨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연습해서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당락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때가 뭐 면접하기 한 열흘 전이니까 그때 지적을 받으시면 겸손한 마음으로 고치셔야 돼요. 네. 한 열흘 남은 동안에 지적을 받으면 그건 이제 필사적으로 고쳐가지고 면접장을 가시면 될 수 있어요. 별거 아닌 걸로 차이가 나거든요. 네, 잘 연습하시기 바라고 스터디 잘 짜셔서 2명이든 3명이든 어쨌든 계속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도 그 인형 갖다 놓고 하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2차에 매진하셔야지. 네, 과거는 과거일 뿐 지나갔어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인생 좀 길게 보시자고요. 앞에 남아있는 거 마무리만 잘 해도 충분히 또 뒤집기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자. 여기 오신 분들 다 어느 정도 잘 보셨다라고 예상이 들어서 감사하고 좋은 얼굴로 한 번 더 봅시다. 한 번 더. 응? 네, 여기 면접 때 보자고 내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웃지 않네. 좀 웃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뭘 심각하냐. 아이고 정말. 그렇게 쳐갖고 와서는 여기서 심각하면 어떡해. 너무 수고들 하셨고요. 다 껴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쨌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